네, 지평선 이세훈입니다.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이번에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최재성의 사주죠. 이 사주가 맞다면 뭐 맞다고 봐야겠지만 사주의 유형을 보고서 이제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. 이 최재성 의원의 이력을 보니까 동국대 철학과를 나온 거로 돼 있더라고요. 그런데 정치로 입문을 했어요. 정계로 들어왔던 거죠. 그래서 이 사주 유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승려 또는 무당의 사주로 볼만하냐 라고 봤을 때 충분히 볼만하죠. 그러니까 전통적인 철학자, 그러니까 학문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자, 나 같은 사람이요. 그런 계통은 아니고, 왜냐하면 이제 정인이 조금 약하니까요. 그리고 상관이 또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주는 철학자라고 한다면은 불교의 승려, 그러니까 불교로 들어갔으면, 그러니까 불교의 승려이거나 아니면 승려가 아니어도 무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일반적인 무당인 게 아니고, 무당 중에서도 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동학계 최재우 같은 그런 유형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학문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좀 종교성을 가지는 철학자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동학의 창시자 이제 최재우 같은 사람들.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동양의 역사에 그 밀란들이 많잖아요. 밀란. 삼국지에 보면은 뭐 황건적의 난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밀란은 중국에 많이 있죠. 중국 역사를 보면은 뭐 황건적도 있고 뭐 훈건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도 무슨 종교의 교주죠. 그 다음에 또 청나라 말기에 태평천국의 난도 있고, 태평천국의 난 전에 백년교의 난이 있었고요. 이런 식으로 밀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백성이 참 먹고 살기 힘들겠다 했을 때 밀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? 그럼 그 밀란이 그냥 뭐 백성들이 그냥 오합지졸들이 그냥 개나 소나 막 모이는 게 아니라 뭔가가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 밀란을 조직을 할 거 아니에요? 그 조직하는 단체가 대부분 종교단체더라라는 거예요. 우리나라만 해도 동학난이 이게 종교단체에서 일으킨 거거든요. 동학이라는 동학을 표방을 한 그런 종교단체죠. 그래서 그런 이제 밀란을 밀란은 항상 그래서 그냥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종교단체에서 일으키는 거예요. 그래서
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. 그냥 밀란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, 밀란은 종교단체에서 그 종교단체의 그 종교의 결속력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.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일어나는 게 아니라, 먹고 살기 힘들 적에 그 민간에서 퍼져 있던 종교가 일으키는 거라는 거죠. 종교가. 그래서 중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과거 역사의 밀란들은 전부 그 종교단체들이 일으켰어요. 그래서 중국이 그게 심했죠. 당장 명나라도 그 종교단체 주원장이 그 종교단체 교주죠. 그리고 백령교도 그 청나라 때 있었고, 그 다음에 태평천국의 난이 있었고, 이게 다 밀란인데 종교단체에서 일으킨 거고. 그래서 중국에서 그 무슨 교죠? 무슨 교 있었잖아요. 한 80년대 일어났던 무슨 교더라, 중국에?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그래서 그 종교단체를 탄압을 해가지고 그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. 그래가지고 중국이 하여튼 또 밀란이 일어날까봐, 그 종교단체에서 밀란을 일으킬까봐 탄압을 해가지고 그 교주가 미국으로 도망을 갔었죠. 그건 무슨 교더라? 잠깐 좀 생각을 한번 찾아보고 나서 다시 할게요. 파룬궁. 아이씨. 이게 파룬궁이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야. 왜냐하면 태평천국의 난 같은 그런 또 밀란이 일어날까봐. 원래 그런 거예요. 하여튼 밀란이라는 거는 반드시 종교가 이끄는 거예요. 왜냐하면 백성들을 조직을 해야 되는데, 뭐 어떤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걸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, 종교단체가 그 조직을 결성을 해가지고 밀란을 일으킨다는 거죠. 그래서 밀란은 대부분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. 그래서 파룬궁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탄압을 해가지고 내쫓았죠. 그런 식으로 이 사주가 그런 교주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그런 종교단체의 그런 신흥 종교 같은 그런 철학, 좀 정통 종교라고 보기는 어렵고, 왜 그러냐면 상관이 있으니까, 그리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다소 미신적인 또는 도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주인 거예요, 이 사주가. 그래서 철학과를 간 것 같아요.
그랬다가 이제 정치로 입문한 이유는 이 비겁이 강하니까 이것 때문에 정치가 된 거고, 본질이 이게 이제 이 교주 종교인의 사주라고 했을 때 이 재성은 그럼 뭐가 되냐면 이건 포교 무대가 돼요. 포교 무대.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그런데 이 식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때부터 정치운동으로 들어왔죠. 그러니까 이 사주가 뭐냐면 옛날로 치면 옛날에 그 위인들을 비유하면 원효대사 같은 사주더라라는 거예요. 원효대사가 정치도 했잖아요. 정치도 순수하게 그냥 승려로서 살아간 게 아니라 정치도 했기 때문에 원효대사 같은 이렇게 이 비겁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 몸을 담게 되는, 그러니까 옛날 위인으로 치면 원효대사 같은 사주더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정치 활동을 한다 그러면 식상운에서 했겠죠. 식상운에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이 정관운에서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끝나겠죠. 그래서 올해가 56세인데 그 이후로 재성운이 다 와요. 그럼 이 재성운이라는 거는 이 사주의 본질이 종교인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포교 생활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정치와는 좀 담을 쌓게 될 거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이 정관일 때가 이제 가장 정점에 서 있던 시기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려가는 시기이면서 이거는 포교 활동 같은 그런 활동을 하는 시기라고 봐서 아마 이 최재성 의원은 이제 절정기는 정상에서는 이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시기로 이제 이 앞으로는 정치 활동보다는 개인의 어떤 철학이나 포교 같은데 이런 데다가 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살 거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국회의원이 못 된 이유도, 이번 21대 국회의원에서 떨어진 이유도 해운으로 보면 국회의원에서 떨어질 만한 운이 아니거든요. 올해 해운이. 그 다음에 4월 국회의원 선거의 달의 운도 그렇고. 그런데 이제 이 사주가 왜 국회의원에 떨어졌겠느냐를 따져본다면, 굳이 이유를 들어보자면 이 사주는 원효대사 또는 뭐 동학교주가 이름이 동학교주 이름이 뭐더라? 최재우 같은 사주더라라는 거예요. 원효대사 내지 최재우 같은. 그래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생활은 이제 내리막길이다 라고 보고서 운명이 그러하니 이제 국회의원에서도 떨어진 게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돼요. 그 다음에 질문이 이번에 이제 정무수석 비서관이 된 것이 이 관운 때문에 그런 것이냐?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. 그렇다고. 그러나 길게 본다면 정치로부터 이제 점점 멀어져 갈 거다,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끝.